그녀의 이름은 리첸위에. 22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앞날 창창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녀.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은 중국 남서부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我的责任不允许我倒下去，就是因为要为孩子报仇。 강소성 양주시 봉현에 있는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류지에, 그리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리성. 이들 부부에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리첸위에입니다.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밝았던 그녀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상장도 많이 받고 중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했을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또래보다 철이 빨리 들었던 리첸위에는 한 번도 부모의 속을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대학에 입학합니다. 2017년 리첸위에는 남경 모 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해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떠나 남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면서도 거의 매일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고향을 갈 때도 부모님과 친척들의 선물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허리 보호대를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딸 걱정을 하는 어머니를 위해 리첸위에는 매일 밤 연락을 해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잠을 청했습니다. 부모에게는 기특하고 고마운 딸이었습니다. (2020년 6월) 대학을 졸업한 리첸위에는 싱가포르 항공회사에 취업할 예정이었으나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때문에 그 꿈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녀는 계속 남경에 남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경에 남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홍교와 함께 있기 위해서였죠. 리첸위에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리첸위에와 홍교는 2019년 11월 말 지하철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낯선 남자가 리첸위에에게 치근덕거리자 홍교가 그녀를 구해주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리첸위에는 듬직한 홍교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 달 뒤 둘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2020년 7월 9일 저녁 리첸위에의 어머니 류지에가 여느 날처럼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딸이 걱정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불길해지기 시작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딸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딸의 남자친구 홍교에게 연락합니다. 전화를 받은 홍교는 불안한 목소리로 7월 8일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퉜고 화가 난 리첸위에가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계속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2일 오후 리첸위에의 부모는 딸을 찾기 위해 남경으로 갑니다. 남경에 도착한 그들은 지리를 잘 몰라 딸의 남자친구 홍교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는 회사 일이 바빠 도와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학교 교수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첸위에의 소식은 오리무중입니다. 13일 오전 10시 리첸위의 부모는 딸의 남자친구 홍교를 만나기 위해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리첸위의 부모를 만난 홍교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리첸위에게 전화를 걸죠. 그러나 그녀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홍교는 그들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 리첸위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하지만
리첸유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몰라 위치 추적에 실패합니다. 이에 리첸유의 부모는 크게 실망합니다. 홍교는 리첸유엔이 집을 나갈 때 제 1000만원을 가지고 갔으니 큰일은 없을 거예요. 잠깐 기분 전환을 위해 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이 세 사람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아침 리첸유에가 사라진 지 벌써 5일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리첸유에가 사는 동네의 모든 CCTV 영상을 수집해 그녀의 부모와 함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오후 드디어 CCTV에 찍힌 리첸유에를 찾았습니다. 2020년 7월 9일 오전 10시 42분 45초 그녀 혼자 동네를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캐리어나 큰 가방을 들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이후 주변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그녀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아직 리첸유에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일단 고향 양주로 내려왔습니다. 2020년 7월 17일 리첸유에의 아버지 리성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남경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리첸유에가 7월 9일 오후 비행기를 타고 운남 쿤밍을 경유해 티베트 반나로 갔고 당일 밤 9시 16분 비행기에서 내린 후 그녀가 맹해현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맹해현의 호텔, 관광지 등을 찍은 사진이 그녀의 SNS에 올라온 것을 보니 리첸유에의 부모는 그녀가 정말 기분 전환을 위해 여행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그녀와 소식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리첸이의 아버지 리성은 직접 운남성 맹해현으로 가서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딸의 행적을 쫓습니다. 이때도 리첸이의 남자친구 홍교는 남경에서 리첸이의 부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020년 7월 27일 리첸이의 아버지 리성은 홍교와 전화를 하던 중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갑자기 홍교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리첸이가 티베트 반나 공항을 나온 뒤 친구 차를 타고 아마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막을 가지고 말이죠. 那也就是他落地后肯定没有坐飞机去其他地方，也没有坐火车或者是高铁，他肯定是坐的是朋友的车，这种可能性比较大。但是如果人家带他走野路，他们有其他什么渠道的话，那国安也没办法知道，毕竟这种东西永远都存在。 그리고 리첸이가 지금쯤 티베트 막상들과 접촉해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전단을 만들어 붙여보면 어떨까요? 홍교는 이런 뚱딴지 같은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리첸이의 어머니 류지혜가 남경에서 딸을 찾고 있을 때 홍교에게 연락해 운남에 간 적이 있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차분했던 모습과 달리 홍교는 갑자기 흥분하며 화를 내더니 자신은 태어나서 운남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홍교의 이런 모습에 류지혜는 어이가 없으면서 한편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남 경찰에 따르면 리첸유에가 사라지기 2달 전인 5월 28일 홍교는 쿤밍에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홍교는 왜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2020년 7월 31일) 리첸유에가 사라진 지 23일이 지났습니다. 운남에서도 딸에 대한 별다른 소식을 얻지 못하자 리첸유의 부모는 남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홍교가 거짓말을 했었다며 남경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딸이 막상을 만나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 거라는 홍교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았죠. 리첸유에는 늘 성실하고 바른 생활을 했으며 학교 생활도 충실한 착실한 아이였기 때문에 홍교가 말한 일들은 리첸유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8월 2일 리첸유의 부모는 한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딸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도움을 청합니다. 2020년 8월 4일 아침 리첸유에가 사라진 지 27일이 되는 날입니다. 리첸유의 부모는 경찰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리첸유에가
7월 9일 저녁에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광, 조청 이 두 사람이 리체니웨를 맹해현 교회에 있는 산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일을 지시하고 조종한 사람이 바로 리체니웨의 남자친구 홍교라는 것입니다. 홍교, 장광, 조청 이 세 사람은 강소성에 있는 한 직업학교를 함께 다녔었습니다. 이들은 군사훈련에 관심이 많아 학창시절 줄곧 어울려 다니며 군사 동아리에 들어가 모의군사 훈련에 자주 참가했습니다. 선배인 홍교는 두 사람보다 먼저 졸업했는데 졸업 후에도 자주 학교에 찾아와 함께 어울리곤 했습니다. 홍교는 이들에게 자신은 국가안보국 소속이며 전선에 투입된 적도 있다며 거짓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홍교의 말을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믿었고 그를 우상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두 사람은 왜 리체니웨를 살해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홍교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장관과 조청은 이것이 비밀리에 행해지는 국가작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녹화해 홍교에게 보여주며 임무 완수를 보고합니다. 영상을 확인한 홍교는 영상을 바로 폐기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네요. 여러분들은 조청과 장광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조청은 전투경찰 소속의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2019년 조청과 장광은 홍교를 처음 알게 됩니다. 군사전략에 능한 홍교는 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가안보국에서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홍교의 거짓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오히려 홍교가 자신들이 군사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힘써주길 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홍교는 정말 국가안보국 소속이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그의 실체는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한마디로 백수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홍교는 자신이 모함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리체니웨가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가기 위해 꾸민 음모라는 것이었습니다. 리체니웨는 분명 그 돈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경찰은 그에게 수집한 증거와 함께 조청과 장광이 이미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홍교가 말합니다. 2020년 1월이었어요. 리체니웨와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이었죠. 그녀는 순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일하던 옷가게의 사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홍교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옷가게 사장의 와이프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게 안에 있는 CCTV를 모조리 다 확인해 봤지만 의심 갈 만한 건 전혀 없었어요. 리체니웨와 제 남편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남자친구라는 그 사람 뭔가 첫인상부터 굉장히 싸했어요. 매번 밥값으로 리체니웨에게 큰 돈을 요구했는데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내주는 그녀가 매우 안타까웠죠. 참 착실한 직원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리체니웨의 부모님이 걱정되네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리체니웨의 부모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경찰에 집요한 추궁에 홍교는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합니다. 2020년 7월 8일 새벽 홍교, 조청, 장광은 홍교의 집에서 리체니웨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홍교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일부러 휴대폰 전원을 끄고 리체니웨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초조해진 리체니웨에게 조청과 장광이 전화합니다. 홍교가 맹해현에서 리체니웨를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오라고 말이죠. 맹목적으로 홍교를 믿었던 리체니웨는 별 의심 없이 운남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그녀는 맹해현에 도착합니다. 마중 나온 조청과 장광은 그녀를 맹해현 교회에 있는 어느 작은 산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살해 후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청과 장광의 행동에 조청의 아버지는 평소 애국심 강했던 아들이 홍교에게 세뇌를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광의 어머니 또한 자기 아들이 홍교와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사건 발생 전 아들에게 운남을 왜 가냐고 묻자 나라에서 내려온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홍교를 만나고 이상하게 변했다고 생각해 홍교와 만나지 말라고 할 때면 장광은 그는 국가비밀요원이고 전 음지에서 그를 돕고 있어요. 비록 일은 위험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라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8월 4일 경찰 발표 후 홍교의 아버지는 리첸유의 아버지 리정에게 전화해 아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약간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자기 아들을 용서하고 합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리정은 나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홍교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현재 정신감정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올바른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